초강력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여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는 걸까요?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 체제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어떤 발전성이 왔는지 과시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제재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중잣대다 얘기를 하면서, 이중잣대의 가장 큰 증거를 들어대시는 건 이제 세 번째인데,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봐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되고 자기들의 핵무장은 안 된다는 것은 이중잣대 아니냐. 그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런 제재 문제는 제재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군사적 대결도 해결할 것도 아니고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존 케리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은 불가침 협정도 체결할 영역에 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바거든요. 아마 이수용 외무상이 불가침 협정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핵무장을 핵무기를 포기하려 그러면 불가침 협정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유엔 제재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빨리 그건 해제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재의 불확실성이나 핵 보유국을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단 물밑 접촉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리수용 외무상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고 싶어 할 텐데 미국 측에서는 들린 얘기를 보니까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제재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미국 국무부 대변인 그리고 또 유엔 대변인 모두가, 유엔 대변인은 지금 반기문 총장과의 그런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노코멘트 했고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만날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미뤄봐서 또 오히려 이수용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에 오히려 자기가 왜 그런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이제 이수용까지 지금 이제 뉴욕에 간 건 말이죠.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국제사회 어떤 뭔가 이 의혹, 이게 상당히 증폭시켰거든요. 대부분이 한 80%의 언론과 또 전문가 분석은 80%는 5차 이 핵실험을 당대 7차 대전에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와요. 그런 판단을 가능하도록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자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놀았고 트럭도 들이밀고 하면서 냄새를 모락모락 피웠죠.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유엔에 내가 이제 총회 2030 지속 가능 발전에 가면 분명히 미국은 5차 핵실험을 하는 것을 절대로 보고자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컨넥이 오든지 컨넥이 와서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기대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수용이 간 직접적 사실만 하나 놓고 봐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과 함께 결국은 왜 갔느냐. 꼭 외무상이 연설 안 해도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조여두는 이렇게 대북 제재,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카드를, 즉 핵카드를 던져서 그것을 국제사회나 미국이 어떻게 받아먹으냐, 묻고 있냐, 이런 것들을 현장 체크를 하고, 또 혹시 컨택이 오면 그걸 받아서 태워 넘기기 위한 이런 술수를 가지고 아마 전략을 가지고
뉴욕을 방문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떤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리수용이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한 이란과 회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란이 북미 간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건데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얘기 안 하면은 요번에 북한이 이란을 만나면은 북미 간의 메신저 역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네. 북한이 북한과 이란 사이에 양자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일단 북한과 이란 관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과 이란 관계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 미사일의 아버지입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네. 샤하브라는 그 미사일 체계가 있어요. 미사일 체계 1, 2, 3가 있는데 전부 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고 또 북한이 이란이 3,000km짜리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전부 다 이게 북한제입니다. 북한에서 BM-25라는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을 했어요. 12발 수출하고 기술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3,0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북한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이란이 원심 불리기를 개발을 했죠. 네. 아마도 북한이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시리아가 네네. 북한의 영변에 있는 오메가 또 원자로와 똑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재점액을 했는데 그것을 미뤄봤을 때 북한이 나름대로 중동 지역에다가 핵 교수를 수출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북한이 이란을 만나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북한이 혹시 대륙간 탄도탄 기술하고 네.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란에 전수할까 봐 미국이 굉장히 겁을 먹는데 현재 최근 들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북한의 핵 기술을 굉장히 과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북미 간의 회담을 현재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란을 만나는 것도 만나려면 공개적으로 안 만나고 비밀 만나면 되는데 네. 뉴욕에 가서까지 만나는 것은 자기들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핵 기술을 이란에 수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을 공갈 협박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현재 이란과 그 양자 협력 문제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장 그 현재 원유 공급선이 대부분 다 중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50만 톤 들어오는데요. 이란이 현재 원유가 남아납니다. 그래서 이란에다가 북한의 기술자들을 많이 파견을 해서 네. 원유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뚫어보려는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술자가 아니라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네. 미사일 기술과 또 그다음에 핵무기 관련한 기술을 바터로 해서 나름대로 원유를 좀 도입하려는 그런 협상을 위해서 리수용이 현재 공개적으로 뉴욕을 택해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두 나라가 만약에 만난다면 이란이 뭐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조금 부담이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군요. 네, 그 김 대표님, 리수용 네. 외무상이 또 다른 유엔 회원국 인사들과 대면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그나마 있던 우방국들도 다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애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큰 기복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다가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자기들 입장을 갖다가 이제 설득시키는 게 제일 애교가 아닙니까? 뭐 물론 지금 현재 그 5개 상임 이사국 그리고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5개 상임 이사국들을 만나는 게 핵심이거든요. 비상임 이사국들은 필요에 따라서 뭐 포섭도 가능하고 가는 데가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서 그래도 북한이 어떤 입장에서 뭔가 한마디라도 이제 뭔가 이게 그걸 반대도 해주고 네. 문제도 제기한 이런 나라가 중국하고 이제 지금 러시아인데요. 이번에 이수용 아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이수용이 2012년에 그 북한이 애무상이 돼가지고 미국에 간 게 이번까지 3번째입니다. 네. 근데 앞서서 갔던 그러니까 2012년하고 작년 9월에 갔을 때 다 신변 안전을 위해서 중국의 서우두 공항에서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북중 관계가 사이가 엄청 나쁘죠. 혹시 뭐 모르겠으니까 이거 정말 많이 돌았어요. 서우두 공항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에 갔다가 두바이에서 이제 미국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비행기 안 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국하고는 이번에 별 만날 일도 없고 하지만 러시아의 어떤 뭔가 대표하고 뭐 거기서 어떤 분이 오겠는지 뭐 M상이 오겠는지 뭐 부상이 오겠는지 뭐 만나서 또 다시 한번 뭐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뭐 설명하고 아니면 이제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서 저기 북한에 대해서 좀 친북 성향의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어요. 몇 개 나라가. 예, 그런 나라들도 만나서 좀 이렇게 다 한 번씩 만나놓고 이게 다져놓는 것도 아마 외무상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큰 설득력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이 4차 핵실험 또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서 어느 국가가 그런 북한하고 같이 코드를 맞추고 뭐 같이 춤출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외교관은 답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만나려고 할 겁니다. 네. 예. 리수용이 바쁜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네요. 네. 그 리수용과의 만남이 주목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만약에 면담이 성사가 된다면 이런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어떤 긴밀한 메시지나 또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오갈 수 있을까요? 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에 갈 때마다 만났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날 가능성이 높지요. 만나면 첫 번째 논의가 될 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북한이 초청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때문에 초청이 안 된다면은 첫 번째는 그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뭔가 유화적인 입장, 완화된 입장을 보여줘야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가서 나름대로 업적이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이 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을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하고 반기문 총장이 서로 회담 속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내세우지 않고 그 김영남이나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회담을 시키려 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유엔 제재 국면을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그 입장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북한에 이제 다시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북미 간의 그 메신저 역할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그 대화 국면으로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돌려서 육자회담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수용도 뭔가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리수용 외무상을 뉴욕에 보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같은데 남한을 향해서는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여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 민족끼리 TV에 올라온 영상 함께 보시죠. 지배인 놈을 돈으로 매수하여 순진한 우리 처녀들을 남조선으로 유인해간 괴뢰 정보원 놈들의 반인륜적 만행은 거의 길러서 시집갈 때가 된 처녀들을 속에서 끌고 간 놈도 쳐 죽일 놈이지만 그런 음모를 꾸며낸 놈들이 더 철학한 놈들입니다. 네,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여론 공세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유인 납치했다. 그리고 이 지배인의 빚을 국정원 쪽에서 좀 물어주고 이 지배인을 회유해서 이런 사건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혼망랑한 얘기 같은데요. 재밌는 게 네. 허씨의 빚이라는 것이 허씨 개인 빚이 아니고 그 식당의 빚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북한의 국가의 빚이란 말입니다. 국정원이 뭐 왜 북한의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건 좀 뭐라 억지고 그다음에 지배인하고 이제 종업원 12명, 총 13명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북경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지 상해 총영사관에 연락했는지 뭐 현재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먼저 귀순 의사를 밝히고 네.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전화를 하고 도와달라 얘기를 했을 거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뭐 우리 정부는 이 사람들이 무사히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하고 협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 탈북을 한 그 13명의 그런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유인하거나 납치했다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7인 그 북한에 남은 7인이 기자회견한 거 보면 말이죠. 바로 옆에 자동차 시동이 걸려 있는데도 자기들은 안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로 봤을 때는 이 지배인이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다가
설득이 안 된 7명은 두고 네. 12명만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완전히 자유의 의사에 가지고 12명은 오고 7명은 남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 주장이 전혀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가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을 하냐면은 일단 그 대내적으로 네. 이런 대규모 탈북 사건이 북한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북한 체제에 상당한 뭐랄까 데미지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납치 사건으로 모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인 납치를 했으니까 대남 적개심을 갖게 되겠죠,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적개심을 이렇게 고취시켜서 북한 체제가 이게 결속을 하고 네. 또 당대를 개최하는데 나름대로 이게 결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략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 설득이 안 된 7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예. 평양에서 CNN과 단독 인터뷰를 또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한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북한은 뭐라고 해야 됩니다. 이 뭐 국제사회에서 정말 개망신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뭐 북한 인민들이 우리가 북한이 내보낸 영상들을 보면 뭐 인민의 어떤 새로운 지도자라 해서 훈모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만 볼 수 있는데 정작 밖에 내보냈더니 그 고위층의 자녀들마저도 김정은을 떠나간 거예요. 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해이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거에 대해서 매수라고 이게 밀어붙여야 되고 납치라고 밀어붙이는 게 자기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CNN은 사실 뭐 북한 주민들이 CNN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맞불을 나가지고 결국은 현재 그 남북 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딜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 편승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CNN이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거기서 좀 자기들이 어떤 입김을 좀 높여놓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입장 발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넘겨치면서 결국은 본말이 전도되고 흑백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하면 진실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 진실 게임에는 우리가 뭐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뭐 북한도 이걸 통해서 우리 정부의 나중에 이제부터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런 조직적 대량 탈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 NK지식인연대를 이제 인터넷에서 탈북자 치면 앞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네. 할빈 그리고 또 러시아에 있는 어디 위치는 밝히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엄청난 전화들이 오거든요. 나 미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그 차후에 나올 그런 대량 탈북의 조직적 탈북에 대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그에 협조를 못하도록 이게 자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술책이란 말이죠. 진실 게임 해가지고 또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친북 세력들이 나서서 야 그럼 납치 맞다 어찌다고 하면서 국제사회 여론을 오도하면 우리 정부도 어떤 때는 이거 정말 본인들의 진정한 자유우사위에서 온 거냐 그래가지고 그 지금 현재 온 13명의 사람들을 언론에 그러면 깨고 만나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신상과 관련된 안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감히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북한이 뭐 국려지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어찌 보면 이번 그 탈북 사건을 화를 복으로 만들어가지고 기회로 해가지고 치고 나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있게 될 추가적인 이걸 막고 한편 또 그걸 어부지를 해가지고 정 안 돌려보낼래? 안 돌려보려면 우리가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지금 엄포를 놨죠. 네. 청와대를 타격하겠어? 청와대를 만약 타격하고 어려우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벼려왔던 탈북자 단체장도 우리가 음해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정말 그 귀축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한동안 북한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흑백 전도의 그런 선전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 심화될 것이고 이제 부모들도 이게 텔레비전에 끌어내다가 부모들이 뭐 울고 불고 그리고 뭐 납치됐다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 뭐 소송 내고 뭐 소원 청원하고 별할 거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13명은 정말
본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본데 그네들 입장에 서서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억측은 들고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본인이 싫으면 안 오는 겁니다. 못 와요. 누구도 거기서 강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아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어떤 진실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 명분 쌓기의 의도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가족을 서울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비슷한 의도로 봐야 네. 될까요? 자기네 주장에 납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서울까지 보낼 용의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가족을 보내봐라 그러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보내기 힘들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무리해서 보낼 경우는 보낼 경우는 그 보위부 직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감시하면서 발언 내용을 정확히 통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발언을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그 종업원들이나 우리 지배인한테 이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실제로 보위부 직원을 이렇게 따돌린 다음에 그 가족하고 우리 탈북자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시켜놓으면은 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참 우리는 앞으로 처벌받을지 모르지만 너 대한민국 가보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너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가족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